사주명리 왕초보 교실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지지의 관계, 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천간의 충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자기로부터 7번째의 자리 천간을 만나게 되면 서로 상충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지지의 경우도 자기로부터 7번째에 있는 지지를 만나게 되면 충의 관계를 이루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합을 하면서 지지를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계절의 방위로 둥그렇게 그려보았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이 지지의 충은 서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마주보는 이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양이 되고요. 바로 그 순서가 7번째에 위치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기본적으로 충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이든 지지든 7번째 자리에 있는 기호들과 부닥치는 관계다. 다른 말로 실살이다 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재미난 건요, 천간의 경우는요 모두 10개의 기호가 있고요. 그래서 모두 5개의 합이 나옵니다. 그런데 천간의 충은 4개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천간에서는 무와 기라고 하는 이 토가 서로 충돌을 하지 않기 때문에 4개의 충만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지의 경우는요 모두 6개의 합과 6개의 충이 있습니다. 지지에 있는 12개의 기호들은 다 충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지지에는 모두 4개의 토가 있는데 이 4개의 토들도 천간과 다르게 서로 상충한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런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고요. 먼저 6개의 충 모두 뭔가 보면요, 좌오충, 충미충, 인신충, 묘유충, 그리고 진술충, 사해충, 이렇게 모두 6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합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으로 볼 때 서로 다른 음양이 만나서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을 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오행, 새로운 생명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충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거는 뭐냐면 같은 음양끼리 만났을 때 부닥치는 운동이라고 얘기를 했죠. 관계라고 얘기를 했죠. 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지도 서로 7번째에 위치한 지지라고 하는 것이 서로 같은 음양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동시에 이 오행의 충돌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 거죠. 목화, 토금수라고 하는 5가지의 오행에서 이 음과 양을 중재시키는 토를 제외한 양에 속하는 목과 화, 음에 속하는 금과 수는 서로 반대되는 기질의 오행과 서로 충돌을 한다. 그러한 법칙이 지지의 충에서도 적용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요, 천간의 경우는 이거는 보통 정신적인 부분을 얘기를 했고요. 지지 같은 경우는 땅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부분이라고 얘기했죠. 따라서 천간의 충은 보통 이 정신적인 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지지의 충은 현실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충이다라고 이렇게 또 우리가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제 6개의 충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 이제 좌오충을 보면요, 바로 자수와 오화가 만나서 충을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용을 따라야 됩니다. 자, 용을 따라서 이 자수는 음수가 되는 거고요. 오화 역시 용을 따라서 음화가 되는 거죠. 따라서 기본적으로 좌오충이라고 하는 것은 음수와 음화가 서로 싸우는 모양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수와 상전의 대립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기본적으로 방위와 계절로도 이 충을 설명할 수 있는데요,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북을 얘기하는 거고, 오화라고 하는 것은 정남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남과 정북의 대립이다, 즉 남북의 대립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계절로는 바로 겨울과 여름, 그것도 한겨울과 한여름의 싸움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좌오충은요, 기본적으로 이 그 천간의 정계충을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따라서 물상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차가운 물과 아주 굉장히 뜨거운 물, 이 둘이 만나서 모양을 상상해 보시면 그 물상을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충미충이라는 거죠. 여기서 드디어 이제 토의 충이 나옵니다. 축토와 미토가 만나면 서로 부닥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토는 충돌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지지에서는 충돌을 합니다. 왜 충돌을 할까요? 그거는 이 축토 또 미토라고 하는 지지의 토들의 이 성격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축토라고 하는 것은 겨울에 배속된 토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미토라고 하는 것은 여름에 배속된 토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축토와 미토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토이긴 하지만 자기가 속한 계절의 기운을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이 축토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고요. 이 미토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화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지에서는 토가 자기가 배속된 계절의 그런 이 속성에 따라서 서로 충돌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지의 경우는 방위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이 기호라고 얘기를 했죠. 따라서 축토라고 하는 것은 북방에 속하는 이 땅이 되는 거고요. 이 미토라고 하는 것은 남방에 속하는 땅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방위의 대립, 즉 북쪽과 남쪽의 싸움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토와 미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와 음토의 상충이지만 그 내용은 겨울토와 여름토의 싸움이다. 동시에 북쪽과 남쪽의 싸움이다. 수와 상전의 싸움이다라고 하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인신충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거는 뭐 인목과 신금이 만나서 서로 충돌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음양오행이 양목이 되는 거고요. 신금은 양금이 되는 겁니다. 인목은 계절로는 봄을 시작하는 지지가 되는 거고요. 신금은 가을을 시작하는 지지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인목과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금과 목의 상충이고요. 동방과 서방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계절로는 봄과 가을의 싸움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천간의 이제 충으로는 갑경충 모양이다. 그래서 물상적으로 얘기하면 커다란 나무를 커다란 도끼로 찍는 모양, 우리가 인신충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묘유충이죠. 묘목과 유금이 만나서 서로 충돌을 한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것도 음양오행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묘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오행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음목이 되는 거고요. 유금은 음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묘유충도 인신충과 마찬가지로 역시 금목 상징의 대립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동방과 서방, 그리고 봄과 가을의 싸움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기본적으로 음양이 음이죠. 음이기 때문에 모양을 얘기할 때 앞서 인신충을 큰 나무를 큰 도끼로 찍는 모양이라고 하면 이 묘유충은요, 이 풀이나 꽃을 날카로운 낫으로 베는 모양으로 우리가 비유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당연히 천간에서는 음목과 음금인 을신충, 이 바로 이 묘유충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진술충, 토의 충입니다. 진토와 술토가 만나서 서로 충돌을 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앞서도 충미충에서 말씀드렸지만 지지의 토라고 하는 것은 모두 자기가 속한 계절이 있고 그 계절의 기운을 따른다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진토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묘진이라고 하는 봄의 계절에 배속된 동방에 배속된 토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신유술이라고 하는 가을에 그리고 서방에 배속된 토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진과 술은 다 양토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토와 술토의 충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봄과 가을의 싸움이고 동방과 서방의 싸움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사해충은요, 사화와 해수가 만나서 충돌을 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사화의 음양오행은 양화가 되는 거고요. 이건 용을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해수의 음양오행도 용을 따라서 양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양화와 양수의 싸움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사라고 하는 지지는 여름이라고 하는 뜨거운 계절을 시작하는 글자이고, 해라고 하는 것은 겨울이라는 차가운 추운 계절을 시작하는 글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름과 겨울의 싸움이다. 그리고 남쪽과 북쪽의 싸움이다. 기본적으로 수와 상전의 싸움이다. 정리할 수 있는 거고요. 천간의 이제 충으로는 이 병임충이 되는 거죠. 아주 큰 물과 아주 큰 불이 싸우는 모양이다. 그리고 이거는 양의 싸움이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가겠습니까? 밖으로 표현되겠습니까? 밖으로 표현되는 그런 모양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6개의 어떤 지지충, 즉 육충을 이제 살펴보았는데, 천간의 충이 10개의 기호에 어울리지 않게 4개밖에 안 나오는 반면 지지는 12개에 맞게 6개의 충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천간은 순수한 기운이기 때문에 그런 토의 어떤 이 오행의 속성에 따라서 중화의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충돌을 하지 않는 반면 구체적인 계절과 구체적인 방위에 배속된 지지의 토들은 토의 성질도 있지만 그보다는 자기가 배속된 계절과 방위의 논리에 따라서 충돌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6개의 충돌이 지지에 있다라고 하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지충의 구조와 성격을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요. 임묘진이라고 하는 이 봄의 계절에 속한 이 세 개의 지지와 신유술이라고 하는 가을에 배속된 세 개의 지지가 서로 싸움을 한다. 그 싸움의 내용은 동과 서의 싸움이고 금과 목의 상징이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사옴이라고 하는 여름에 속하는 세 개의 지지와 해자축이라고 하는 겨울에 속하는 세 개의 지지가 서로 대립을 한다. 이 싸움의 성격은 남북 대립이고 수와 화가 서로 싸우는 모양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지지의 6충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지는 굉장히 복잡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 천간과 다르게 또 다른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 관계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